자, 그러면 사례형 문제 분석의 기본 원리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례 중심으로 문제가 지금 많이 출제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이제 당연한 지금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최근 3에서 5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사례형 문제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단순 지식의 암기는 좀 이제 안 된다. 아니,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단순 지식은 당연히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는 공부를 10분의 1만 하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암기는 기본이다. 암기는 기본인데 그거 뭐 한 거를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암기 같은 거는 1월부터 기본적으로 다 하게 해드리죠. 저절로 암기 되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암기는 기본이에요. 암기는 기본이고 이제는 실제 교육 현장의 적용 능력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암기만 하는 거는 이제 합격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적용 능력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이런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문제는 대학교 수준이 아니고는 문제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적용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지금 유아이명 수험가에서 전반적으로 저를 다 따라하고 있죠. 유수하게 제가 오기 전부터 오래 강의하신 많은 분들이 저를 막 흉내내서 많이 따라하시는데 흉내를 못 냅니다. 적용 능력을 묻는 문제는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 유아이명 수험가의 문제나 이런 게 품귀 현상인데 기출을 분석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적용 능력을 묻는 문제는 더더욱 출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모든 수험생 선생님들이 눈이 있으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을 겁내는 좀 존중해야 되고 수험생들이 정말로 목말라서 너무나 지금 애타게 합격을 갈망하고 그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공부한다는 걸 안다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만큼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이 문제는 고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이 아니고는 출제하기 어렵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험가에서 암기만 공부시키고 이런 지금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러한 고급 사고력 문제는 연습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문제들을 풀어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티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도 티오 줄까봐 시험 이렇게 일찌감치 관두고 이렇게 했던 선생님들이 티오 발표 나고 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작년에 그래서 역대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 유보통합 안 되는 거 아시죠?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유보통합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례형 문제의 주요 유형. 자, 주요 유형은 먼저 발문을 묻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발문을 묻는 문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교육 상황을 제시해 주고 교사가 어떤 발문을 해야 할까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는 아이의 발달 상황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신의사 예자 중에 지금 뭐를 학습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낱낱이 지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의 구성주의적인 교사의 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2025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가의 기억과 관련해서 기억이 우리도 공처럼 몸을 움직여 볼까요?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건데 공처럼 몸을 움직이는데 애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이러다가 막 서로 부딪히고 이러면 다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황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례를 보고 선생님들께서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공처럼 몸을 움직여 볼까요? 뭐 통통통 튀기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애들끼리 꽝 박고 막 애들끼리 박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박을 수도 있어요. 막 교구 같은 거 모서리에 꽝 찍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과 관련해서 교사가 유아들의 신체 표현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너무 중요하잖아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절한 발문을 써야 되는데 한 가지 쓰는데 개인 공간의 개념이 들어가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왜 이런 발문을 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애들 다칠까 봐.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다칠까 봐. 자, 그래서 개인 공간, 그다음에 안전,
얘네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발문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 있습니까? 내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팔을 쭉 폈을 때, 팔을 쭉 펴는 거예요. 팔을 쭉 펴는 겁니다. 요 닿는 공간 안에서만, 자, 팔을 쭉 폈을 때 닿는 공간 아니다. 이러면 여기에 개인 공간이 들어있죠. 개인 공간이 들어있고 안에서만 움직여 볼까 이러면 요게 안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안전이 들어가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통통통 튕겨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것도 막 너무 높이까지 안 튀고 진짜 공처럼 통통통 굴러도 조금만 딱 굴르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처럼 몸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기 공간 안에서만 움직일 때는 다치지 않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자기 공간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안전이 좀 표현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순간적으로 지문을 딱 읽고 파악하고 답을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2번 문제는 동작 어휘를 쓸 때 이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2번까지 일단 해설을 좀 달아놨습니다. 자, 발문은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황 파악을 해서 이제 그런 발문을 써야 되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비할 것인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유 설명형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지금 발문 보셨고요. 이유 설명형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례에서 특정 행동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이유, 뭐 행동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또는 이론에 근거해서 사례에 관한 답을 쓰게끔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는 2025 교육과정 A 1번 소문항 2번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A에 나타난 A는 여기잖아요. 역시 또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아이들의 상황, 아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얘네가 이런 대화하고 있구나. 이론하고 연결시켜서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문제 푸는데 2분 30초. 한 문제 푸는데 2분 30초라야 합니다. 문제 읽고 답을 여기다가 대충 쓰고 답안지에다가 정확하게 딱 마침표 찍는 데까지 2분 30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에서 A에 나타난 정빈이와 민수와 정빈이의 물알론적 사고 단계. 자, 민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수 정빈이 얘기하고 있죠. 민수 손으로 로봇의 팔을 막 움직이면서 이것 봐, 살아있잖아. 이제 팔 같은 거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보면 팔이 막 돌아가잖아요. 팔이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가 막 움직여서 돌아가니까 살아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빈이가 어항 속에 헤엄치는 거북이를 가르치면서 얘는 정말 살아있는 애 맞잖아요. 거북이는 진짜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건 저 거북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수하고 정빈이 사이에는 격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보시면 이 사례를 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다 이유를 쓰라고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례에 근거해가지고 명확하게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민수는 2단계예요, 2단계. 왜냐?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고 보는 단계입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것 봐, 살아있어. 근데 이게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빈이는 4단계, 동식물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아제가 얘기한 물알론 단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2단계, 4단계. 알아야 합니다. 자, 2단계에서는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 자전거 사람이 페달을 막 굴러야 굴러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단계 동식물만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 자, 요걸 알아야 이제 사례에 적용해서 답을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론을 알고 사례에 접목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략적으로 어떤 문제의 유형이 있었는지를 좀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중심의 문제, 계략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제 교사의 지도 방안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많이 있어요. 개입 방안, 지도 방안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2024 물론 2025에도 많았는데 이제 2024 문제 하나 좀 보실게요.
자, 교육과정 B 3-3. 교육과정 B 3번에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떼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의 시, 여기서 지도 만들기를 위한 교사의 인식 또는 지도 방법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찾아서 그 기호와 이유를 각각 쓰시오. 교사의 지도 방법 틀린 거 뭐냐? 그 이유까지. 자, 아까 제가 이유를 써라, 뭐 이런 거 이제 묻는 문제 있다고 했는데, 자, 아까 2번에서는 이제 이론을 파악하는 거 일부러 이제 그 문제를 드렸고, 어차피 뒤에 가면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뭡니까? 지금, 여기, 교사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C에서 지도 만들기를 위한 교사의 인식 또는 지도 방법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지도는 공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고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 괜찮은 말이지 않습니까? 지도는 당연히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런 거니까 아이들이 지도를 보고 서로 지도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주면 이게 이제 많은 의사소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산이에요. 여기는 바다예요. 이런 약속이잖아요. 글씨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요거. 그 다음에 리을은 유아들이 지도로 놀이할 때 지도의 기능을 더 잘 보여주려고 기호가 많은 지도를 사용하는 건 아이들의 발달에 맞다 틀리다. 틀리겠죠. 그렇죠? 이거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같은 3차원의 사물로 길이나 가게를 만들면 지도 만들기가 표상활동이라는 걸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도는 표상입니다. 자, 지도는 진짜 실물하고 다르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약속한 기호를 활용한 형태로 표상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교실의 영역 재배치 같은 실내 경험에서도 지리 개념을 경험할 수 있겠죠. 왜 경험할 수 있나요, 여기? 뭐 피아노 오른쪽에는 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서남북 방향 개념, 방향과 위치 개념이 지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옮기면서 뭐는 어떤 거 옆으로 옮기자. 이 옆에는 뭐가 있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 이게 방향과 위치, 지도에 나타나는 방향과 위치의 개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옷은 뭡니까?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를 걸어 다니기보다는 사진을 유아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이게 유아의 수준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유아들은 직접 다녀보면서 지도 활동을 해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두 가지와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이 유아들의 교육 사례잖아요. 교육 사례를 통해서 교사가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 이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론을 알고 계셔야 그 이유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암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선생님들께서 사례 속에서 현장 사례 속에서 찾아서 쓰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적절한 리을하고 시읒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기호를 일단 써야 돼요. 기호를 쓰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호가 많은 지도를 사용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 이유는 여기다 이제 이유를 쓰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아의 인지 발달 수준에는 추상적 기호가 적합하지 않다. 자, 이거는 유아의 뭐 읽기 발달이라든지 발달 수준을 유아의 인지 발달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유아의 발달을 이해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네를 걸어 다니기보다 사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 무엇이 적합하지 않은지 명확하게 쓰고 그 이유! 자, 그 이유는 직접 경험하는 방법. 직접 경험하는 방법이 지식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추상적 추상적 기호 요거 들어가야 되겠죠.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사진 기호보다는 훨씬 구체화된 거 훨씬 구체화된 것이 적합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선생님들께서 유아의 지리탐구 기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아셨어야지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아의 지리탐구 기술에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주변 환경, 공간 이런 것들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어떤 문제입니까? 자,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활동 상황 속에서 교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읽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지금 이런 문제 유형부터 자, 그래서 발문을 쓰는 문제, 이유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교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여기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지도 방법을 묻는 문제 크게 이렇게 이제 조금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공간 탐색 방법을 활용한 지리교육 사례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로 이제 아이들하고 공간 탐색을 하면서 실제로 다녀보면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뭐 지리교육의 내용, 장소, 방향과 위치, 관계,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형 문제풀이 이제 핵심 전략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교사 발문제 시험. 자, 교사 발문제 시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해결 전략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발문이 근데 굉장히 2025 UI명에서만 해도 여러 개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아까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교사 발문을 묻는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발문의 유형, 어떻게 발문해야 될까? 개방형으로 발문해야 되나? 폐쇄형, 수렴적, 발산적, 뭐 어떤 발문의 유형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 그 다음에 교육적 의도,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자기공간 뭐 이런 문제는 교육적 의도가 있는 거였어요. 요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교육적 의도. 어떤 문제는 어떤 발달 단계를 묻는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발문형 문제, 발문을 제시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일단 이론적인 근거, 요걸 제시해야 됩니다. 자, 아까는 동작 구성 요소, 요거를 이제 보셨어야 하는 거죠. 자기 공간 이런 거. 자, 이론을 딱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아까 제시한 문제는 요 두 가지예요. 이론과 상황, 이 두 가지를 알고 발문을 딱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활동 맥락이었죠. 이거는 유아의 발달 수준은 아니었고, 아까 그 문제는 활동 맥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발문은 여러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목표.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적인 목표, 이런 방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문제도 이것도 약간 들어가 있긴 했죠. 자, 대체로 여기 걸린다는 거죠. 이론적인 근거. 이론 알아야 돼요. 이론을 알아야 이론에 맞는 발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을 분석해야 돼요. 이 수업 상황에서 왜 이런 걸 답하라고 하는지 상황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표. 자, 이 발문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라고 하는 거지? 요거까지 파악이 된다면 발문을 잘 쓸 수 있겠죠. 자, 요걸 생각해서 답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답을 쓸 때는 매우 구체적인 발문 예시로 자, 여기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요런 이론이 잘 반영되는 키워드, 맥락이 잘 반영되는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구체적인 발문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자, 보시면은 발문 유형별로 효과적인 접근 방법 이런 걸 좀 보시면 자, 일단 이제 개방형, 폐쇄형, 확장형 이렇게 이제 일단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방형은 뭐냐면 좀 다양한 대답을 유도하는 그런 열린 발문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하는 구성주의식 발문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거. 아까 자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발문이라기보다는 약간 폐쇄형에 가까운 발문입니다. 자기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발문. 확장형 발문은 뭐냐 하면 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발문이 있어요. 어떤 발문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발문은 어떤 스타일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답안 작성 시에 선생님들이 유의할 점. 자, 답안 작성할 때 요 점에 유의하셔야 답안을 잘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발문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적 목적. 아까 자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발문에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공간의 개념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 중심적, 유아의 발달 수준에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론과의 연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내 손을 뻗어서 구체적으로 발문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자, 교사 발문을 통해서, 자,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사의 발문을 통해서 유아의 사고가 확장되고 또래 간의 의사소통 능력도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른 예도 한번 좀 보실게요. 발문을 묻고 있는 다른 예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교육과정 A 4번에 3번 문제 보시면은 자, 요걸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나의 탐색적 접근 방법, 나 지문을 보시면은 나의 탐색적 접근 방법에서 A가 어떤 과정인지 쓰고 A가 어떤 과정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관찰평가 다음의 과정, 관찰평가의 다음 과정인 B에서 요게 이제 관찰평가 다음 과정이라는 거죠. 관찰평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동작의 단계라는 거예요. 다음 과정인 B에서 리을에 적합한 발문 한 가지. 자, 여기 리을이 있어요. 잘 말해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리을에 적합한 발문을 써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는 A가 어떤 과정인지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문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문제를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죠. 그럼 바람이 아주 세게 불면 꽃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 때 꽃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동작으로 표현해보는 창의적 동작 활동 시간인 거예요. 자, 여기서 A가 어떤 과정인지 써라. 이거는 문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아용 평균대 위에서 서 있다가 얘가 착지하면서 바람에 꽃이 툭 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꽃이 땅에 떨어지면 뺑글뺑글 돌아요. 애들마다 선생님이 문제 제시를 했더니 애들마다 다르게 막 탐색을 하고 있잖아요. 유아 스스로 실험하는 겁니다. 꽃 이렇게 떨어져요. 저렇게 떨어져요.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이제 스스로 실험하기 이렇게 일단 답을 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요거 동그라미 2를 해야 되겠죠. 관찰평가 다음 과정인 B에서 리을에 적합한 교사의 그런 발문을 써야 되는데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나 뭐 이런 것들을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요거예요. 탐색적 교수 방법. 헬시와 포터. 요게 시험에 났었죠. 요거 저희 암기장 자료입니다. 암기장 가지고 이제 외웠으면은 이게 탐색적이다. 이러면 헬시 포터 요 단계가 딱 생각이 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처음에 문제를 얘기해 줬죠. 그 다음에 유아 스스로 실험을 했어요. 관찰평가 다음 과정이니까 평가를 통해 얻게 된 특성을 또다시 적용하면서 활동하는 이런 발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5 교사 발문 문제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것도 자기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됐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헬시와 포터가 이야기한 탐색적 접근 방법의 단계라고 하는 지식이 머릿속에 있었어야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가를 통해서 얻게 된 특성을 또다시 적용하면서 활동하게 발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맥락하고 맞아야 되고 이 맥락은 뭐예요? 나뭇잎 흉내내는 거잖아요. 이 맥락하고 맞아야 되고 유아의 발달 단계라든가 이거에 맞아야 돼요. 우리 이런 활동을 해볼까? 약간 확산적이면서도 자, 이렇게 이론에 적합한 요 단계에 적합한 발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자, 지금 답이 뭡니까? 자, 은솔이, 민석이, 지연이가 해본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요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해본 것을 여기 또 다른 방법으로 요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당연히 예시가 들어가면서 여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니?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선생님들은 일단 이론을 아셔야 되고 요 맥락에 맞게끔 답을 쓰시면서 자, 유아에 맞게끔 요런 발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발문 안에는 이론이 녹아 있어야 되고 이 맥락과 맞는 발문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요런 발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문 문제 하나 더 볼까요? 2024 문제입니다. 자, 2024 문제.
교육과정 B, A, 4번에 3번 문제 보시면 자, 음악 기호 크레센도를 표현할 수 있는 교사의 발문을 제시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천둥과 요거 문제만 딱 띄워놨어요. 천둥과 번개가 치며 비 오는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기 천둥 번개 치잖아요. 그 다음에 리듬 악기로 연주해 본다고 했잖아요. 자, 디귿의 활동을 진행할 때 자, 여기는 당연히 상황, 맥락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황, 맥락은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음악 기호 크레센도 요거는 이제 지식이 또 필요한 거죠. 선생님들께서 크레센도라고 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교사의 발문을 쓰라는 거예요. 자, 천둥 번개가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잖아요. 점점 더 세어진다. 요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점점 더 세진다. 자, 여기는 지금 리듬 악기로 연주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로 점점 더 세지는 소리를 내볼 수 있나.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뭐 역동성의 표현이죠. 크레센도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기서는 다양한 사례 제시형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유 설명형 요것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짜 상황 판단을 요하는 상황을 주고 상황 판단을 요하는 이런 상황 판단에서 지금 이 유아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이 유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광범위한 상황 판단을 묻는 사례 제시형 문제의 샘플들을 좀 보시면서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